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밀키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밀키트 메인 재료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 준비해 주시고 방송 종료 후에도 여러분께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까지 도와주실 전문가님,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샵 3989번호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위기까지 부각되며 하락 출발한 우리 양시장은 장 초반 1.5% 전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한 불은 끄자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개장 직후 1,317원 가까이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1,3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1,31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전날보다 9원 넘게 오른 1,313원에서 멈췄습니다. 2,346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를 완화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 정도 하락한 2,377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까지 빠졌었지만 마감 전 상승 전환까지 성공하면서 781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700억 넘게 담아갔고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600억 넘게 강한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3,200억 넘게 팔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발빠른 개입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설은 일단락됐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과 피치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했고 회사가 매각 등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30%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거론된 퍼스트 리퍼블릭을 공동 구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1개 대형 은행이 총 300억 달러를 비보험 예금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도 9%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직후라 더욱 관심을 받았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는 예상 밖의 빅스텝 단행으로 결정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예금금리를 2.5%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인 3%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또한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70% 넘게 뛰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상승 전환한 3대 지수는 오름폭을 점점 키워가며 일제히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17%, 나스닥이 2.48%, S&P 500 지수가 1.76% 상승했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정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강하게 올랐다가 다음 날은 또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무리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되고 즐거운 주말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투자 전략 도와주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저희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며칠 사이로 좋아져서 어제도 좋았죠. 그래서 네. 좋지 않을까. 오늘 기대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적인 경제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차트에서 아주 쉬운 매매를 알려드리고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붉은 장대 양봉 세울 수 있는 종목들 차트 분석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재밌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좀 교육 맛보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역시계 곡선이라고 그래서요. 그 시계의 역방향으로 흐르는 그 점을 찾아서 연결을 해봤더니 그 곡선이 시계 역방향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역시계 곡선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 공부를 하고 들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하다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왜곡되어서 들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 여기서 맞고 이 말이 여기서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내용으로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역시계 곡선 차트는 차트의 한 종류예요. 우리 그 매매할 때 보시면 역시계 곡선 있잖아요. 이 차트는 주가와 거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차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는 주가는 위에 있고 거래량은 아래에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 역시계 계곡은 차트상의 하나의 점으로 만나는 건데요. 자, 다음 차트 보면 역시계 계곡은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이 점을 연결해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역시계 방향으로 가더라. 이 곡선이 연결되는 게 그래서 주가와 가격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내요. 이 역시계 계곡은 여러 군데서 사용하기도 해요. 부동산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뉴스에서 자꾸 이런 말 나오죠.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데서 거래량 지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거래량과 그 가격에 의해서 선정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4,000원, 5,000원, 6,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비싼 6,000원에 팔고 싶은 매도자와 가장 싸게 4,000원에 사고 싶은 4,000원의 매수자가 적정 가격을 형성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거래량은 적은 수가 나왔을 때 비싸게 팔고자 하는 매도자와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싸게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결정해서 적정 그 수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이 주가와 거래량이 이렇게 겹쳐지는 지점, 적정 주가와 적정 거래량이 겹쳐지는 이 포인트가 좌표인데요. 그러면 이 좌표를 이렇게 붉은 선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 자리, 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계 계곡은 25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지표는 사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지표는 6일, 어떤 지표는 5일 다 다른데 이 지표는 25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역시계 계곡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 차트상에서도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곤 하는데 이렇게 이게 사분면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여기가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인데요. 4분면하고 1분면은 상승 추세, 2분면하고 4분면은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옮겨지는 이 중심선은 추세 전환 위치라고 보면 돼요. 이 추세 전환 위치에 가운데 선이 내려지는 이 바닥에 여기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가 무릎 정도 되고요. 여기서 팔려고 하는 하락 추세 시작하는 이 기점이 어깨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판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을 그어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제가 간혹 이 주식을 사는 것은 자동차를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자동차를 샀으면 엑셀을 받고 스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사놓고 엔진을 수리하는 정비 기술을 끝도 없이 배우고 있어요. 내가 종목을 샀으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익힌 그런 차트에서 타점을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식의 계곡 하나를 공부하고 다음에 또 다른 보조 지표랑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운전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비싼 차를 사놓고 운전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계속 엔진 정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정비사를 하나 잘 고르시고 나는 여기서 팔 것인지 여기서 살 것인지 이렇게 엑셀과 브레이크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것이 매매 방법의 한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역식의 계곡에서 매수하는 위치, 추가 매수하는 위치, 여기 매도하는 위치 다 결정이 됐어요. 이 선은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선을 그어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역식의 계곡이 실제 차트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본인의 각자가 임의의 선을 긋는 거예요. 차트상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세로는 가격이고 가로는 거래량이니까 시작하면 어디서 사야 무릎인가요? 여기 넘어갈 때 1750이 넘어가는 이 자리가 매수 시점이고요. 여기 올라가는 이 자리는 추가고요. 자, 여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럼 어제 여기서 끝난 건데요. 이게 역식의 경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하락으로 역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요. 시계 바른 방향으로 돌면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돌면 하락으로 갈 추세 전환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어디서 하냐? 지금 여기 세워진 선, 거래량의 중심선 정도 되는 여기를 이렇게 돌 때 매도하시면 돼요. 자, 다른 종목. 이것은 거래량과 주가와 거래량이 같이 상승한 거예요. 지금 세로로 되면 거래량이고요. 가로로 되면 주가인데 지금 굉장히 위점에 있죠. 위점에 있어서 거래량도 높고 주가도 지금의 이 차트에서 최고점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시계 방향대로 가면 상승하는 거고요. 시계의 역방향대로 가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차트.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이 바닥에 있을 때는 거래량만 늘어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거래량만 늘어났죠. 위로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했어요. 자,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만 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십자 표시를 해놓은 이 도지에 우측으로 상승할 때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추세를 돌리면 하락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추세를 돌려서 이 매수선을 뚫는다 그러면 매수해보는 매수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도 손절을 어떻게 할 건지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선 하나로 결정되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은 지금 위로 올라가면 상하의 관계는 주가고요. 좌우의 관계는 거래량인데 지금 왼쪽으로만 많이 갔죠. 위로는 가격이 안 올라갔고 지금 4, 4분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타서 곧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조금 있다가는 이것을 차트에서
제가 이 꾸며놓은 거 말고 차트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가져가면 되는데요. 순환하는 것에는 역식의 궤곡은 이렇게 하락의 추세와 상승의 추세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보이지 않는 차트의 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맥심이에요. 다른 보조지표, 다른 차트를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실 수 있어야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넘어서 차트, 실제 차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요즘 뉴스가 많은 반도체 장비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는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래 산업인데요. 거래량은 많이 늘었죠. 근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차트에 본인의 임의적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러 오시든지 아니면 내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으면 돼요. 이렇게 시계 왼쪽으로 도니까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하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가장 위가 주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이 역식의 곡선의 차트는 왼쪽 측면에서 계속 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거래량이 대부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거래량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스스로도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에 이 차트에서 한 번 더 보든지 아니면 저희 방에 공부하러 오시면 저와 함께 재밌게 한번 해봐요. 저랑 공부하는 장점은요, 차트에서 직관적으로 선으로, 색으로 혹은 분할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를 겹치지 않고요. 자, 네. 전문가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역시계 곡선 차트, 그러니까 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반복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더 설명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방송에선 저희가 시간상 좀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더 많은 부분들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더 이상 더 깊은 차트 공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확인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마 이 역시계 곡선 차트를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앞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그 자동차 비유해 주신 설명이 너무나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정비사를 만나서 저희는 좀 마음 편하게 좋은 차를 운전을 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동시호가 잠깐 확인을 해보고 또 어제 테마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역시계 곡선이 차트에 적용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오늘은 또 빨갛게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7%, 포인트로는 20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2398선, 2400선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서 789선에서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장이 1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제장 테마 통해서 또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로봇인 것 같아요. 네. 전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낸 부분이 있었는데요. 1월에 삼성전자 지분 인수로 인해서 정말 뜨거웠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그랬었는데 추가로 지분 매입했다는 소식에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또다시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또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올랐었죠.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어제 5% 정도 지분 추가 매입하면서 15%가량으로 증가를 했고 아예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월에 32,000원 선에서 현재 지금 11만 원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는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저희 개장 전에 전문가님께 차트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은 상한가 기록한 로봇 관련주 두 종목이 있었는데 뉴로메카와 SBB테크. 사실 어제 장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가 어제 장중에도 13% 올랐었고 시외에서 또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와 포스코가 동시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기업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뉴로메카는 그 지금 삼성전자에서 용인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대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자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로봇이 이 AI 로봇이랄지 단순한 업무를 하는 로봇들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로봇의 협동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뉴로메카는. 그러면 사람하고도 연관관계, 사람이 다 지휘 관리를 하거나 로봇하고 로봇끼리도 서로 인지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해내고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곳이라서 지금 이제 막 공장을 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매입해서 진행해보고 지금 너무 잘 된다. 지금까지 잘 돼 왔다. 이러면 꼭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해요. 우리는 추진할 거예요. 라는 것에 비전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55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할지 보고 이게 한 5개 동 정도 만든다고 하죠. 공장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그 베트남 같은 데서 휴대폰 만드는 데 보면 막 몇십만 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모든 인원이 거기에 비축된다라고 하면 그 인원만큼 로봇이 하는 건데 이 뉴로메카는 그 로봇의 협동심을 유발해서 근무를 시키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차트상에서 보면 조금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하네요. 저항에 놓여 있어요. 지금 위에 있다 그러면 저항이라 그랬죠. 네. 지금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심선에 있어요. 자, 저항에 주가가 저항에 있을 때는 목표가를 32,500원 잡으시면 되겠죠. 32,500원 잡고 32,500원을 돌파할 때가 우리가 보고 있는 타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요. 들고 나서 이 길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게 오른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고 이게 파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파동 안에는 차트 안에는 모든 자연에 들어있다고 했죠. 네. 여기에 딸기의 번식이 하나, 두 개, 네 개, 8개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딸기, 네. 딸기가 열매 맺는 거 하나, 두 개. 맞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될 것 같아요? 8개까지 올라갈 수 네 개. 있나요? 네 4개까지? 그러면 목표를 4개 둬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면 32,500원을 돌파한다고 그러면 이 길이만큼 혹은 딸기가 4개 열리니까 이 4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고요. 이 목표가가 궁금하다 그러면 놀러 오셔야 되겠죠.
네, 뉴로메카에 관련된 설명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작년 11월 초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차트상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로봇 관련해서 너무나 뜨겁게 정부에서도 정책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뉴로메카 분석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도와주셨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앞으로 협동 로봇의 중요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한 종목 더 있는 우리 이 시간에 상한가 갔었던 기업 보시면은 SBB 테크입니다. 그 앞서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이었다면 이 SBB 테크는 로봇용 감속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속기 로봇 관련된 쪽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 SBB 테크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가도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 설명을 통해서 한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SBB 테크는 어떤 위치인가요? SBB 테크는 이것도 공장 자동화이긴 한데요. 감속기잖아요. 네. 공장에서는 이렇게 로봇들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잖아요. 이때 여기에 팔에 들어가는 암에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제자리에 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게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 감속기 로봇인데요. 이 지금 몇십만 대의 로봇이 일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한 것, 그다음에 관절은 소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생산,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 암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쓰이면서 이 여기에 잡아주는 감속기 생산하는 기업인데 차트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신사업, 신기술로 진입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지금 자리를 안착하고 있는데요. 이 SBB 테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10월 정도, 작년 10월 정도에 상장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정보를 잡아서 여기는 전고 없이 뚫었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겠다. 이것만 잘 잡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종목이랑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것도 딸기 커가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1파, 2파 돌파해서 이탈하면 상승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돌파를 했으니까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목표가에 여기서 손절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빗나갈 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손절을 하고 털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목표가를 여기서 그러면 지금 내가 딸기 얘기니 차트의 파동 얘기는 목표가를 선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 예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예상이 맞을 것인지를 선정해서 차트에다 적용해보고 이게 여기서 맞으면 생각대로 간다. 맞지 않으면 여기서 손절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그려졌다 그러면 목표가를 이 길이만큼 잡으시고 예상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BBS 테크는요. 정고를 다 돌파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네, SBB 테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로봇의 감속기,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 같은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로봇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SBB 테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중반쯤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자, 우리 SBB 테크 현대차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고 이슈가 나온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한 종목 더 마지막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인수설이 아니라 이미 인수가 된 종목입니다. 2018년에 LG전자가 인수한 로보스타인데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가정용 로봇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로보스타는 그 LG에서 인수했잖아요. LG가 미국 그 테네시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등대 공장. 등대는 멀리서 오는 것을 비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대 공장에 LG가 선정됐어요. 오. 이 등대 공장에 로봇을 이 로보스타가 네.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공장의 그 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 이 기업으로 굉장히 등대 공장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겠죠. 앞으로도 환하게 밝혀줘야죠. 네,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요. 로보스타도 장이 시작됐어요. 로보스타도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저항에 지금 이런 현상이 저항에서 지지로 변형하는 그런 위치인데요. 이렇게 저항에 있다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저항에 있다가 이 갭을 띄워서 지지로 지금 돌파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승해서 갭을 한 9% 10% 현재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데 오늘 여기서 돌파해서 안착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도 파동에 의해서 조금 더 높게 가지 않을까. 파동은 스스로 찾으셔야 되고요. 파동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현재 로보스타의 위치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장 시작하고 2분 2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스타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긴 한데요. 로보스타 그중에서도 두 자릿수대 10% 넘게 올리면서 현재 31,2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우선은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 1.1% 정도 상승하면서 2,4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0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상승률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790포인트까지 끌어올려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 먼저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은 9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만 18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150억 조금 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여기서는 개인의 매수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46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46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은 지금 소폭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대부분의 업종 비금속 광물과 통신업 제외하고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1.4%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가 5.4% 그러면 6% 넘는 상승까지 끌어올리면서 9,18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4% 정도 강하게 강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2% 넘게 끌어올려서 출발하면서 61,200원까지 회복했다는 모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 섹터도 강합니다. 1.2% 정도 강세 출발하는데요. DI가 1.6%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던 SD바이오 센서가 오늘 1.7% 상승하면서 29,90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양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크로바 하이텍 오늘도 지금 23%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강하게
장중 24% 넘게 올랐다가 17% 정도 급등으로 마쳤었는데 오늘 장 추가 상승하면서 11%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테마들이 오늘 역시나 돌고 도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저희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역시계곡선 차트 설명하실 때 미래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미래산업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차트 설명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장 어제에 이어서 1%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19,2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래산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래산업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앞에 매물대 다 돌파했고요. 다 돌파해서 지금 여기 저항에 받고 있죠. 저항에 오늘 19,000원, 2만 원 선을 뚫어야지 저항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저항을 벗어난 이후에는 위에 저항대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주식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추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지금 추세가 상방인데 이 상방에 이 추세 여기 2만 원대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돌파하면 이게 가는 거고요. 이 2만 원대 이 추세대를 뚫지 못하면 또 이렇게 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응 잘 해보시고요. 2만 원대 돌파하는지 모습이 좋습니다. 자, 다시 추세대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요. 추세대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놓고 2만 원대 이 추세 안에 박스를 그을 수 있는데 여기 2만 원대를 돌파하면 추세대를 뚫은 거고요. 돌파하지 못하면 추세대 안에 박스에서 더 행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산업은 말 그대로 미래에 가능한 사업들이 집약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이 자리는 컵 위드 핸들로 올라갈 때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만 찾으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산업 괜찮은 위치 지금 커비랜드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차트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도 정부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간밤에는 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들 일제히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조금 1,30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원 40전 정도 내리면서 1,303원 70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외에서 좀 많이 올랐었던 환율이 그래도 다시 내려오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의 움직임 조금만 더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2% 정도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 뚫고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금 VI 발동하면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저희 차트 설명을 도와주셨던 뉴로메카가 27% 넘게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SPB테크 마찬가지로 24% 넘게 들어올리면서 8만 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도 저희가 아까 짚어드렸었죠. 아까보다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2%까지 올리면서 37,800원 선 부근에서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종목 같은 경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봇 감속기 쪽으로 주목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SPG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3% 넘게 4%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종목 살펴보시자면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정도 끌어올리면서 12% 정도 올리면서 17,700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로봇 종목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가 위치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앞으로 공장 자동화,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능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인구 안 태어나잖아요. 저출생 저출산. 요즘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로봇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부각될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지금 RS 오토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선 그어놓은 거 제가 이건 제가 여러분 시청자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가 사용하는 차트에 분할만 잘하셔도요 주식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직관적이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색이든지 혹은 나누어지는 분할이든지. 자, 그런데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제가 나눠놓은 분할선 위에 지지를 하고 딱 썼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지지를 하고 돌파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를 돌파하면 얼만큼 더 상승 추가할 수 있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어드리는 이 선만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차트가 잠시만요. 자, 여기가 바닥이죠. 이게 바닥 모습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랐으면 이 차트의 목표가 지금 내가 서울을 가면 서울을 보고 가야지 방향 설정을 못하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사놓고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것에 방향 설정하니까 이 방향의 끝이 어딘가를 설정하고 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서울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서울에다가 목표가를 대고 이렇게 쭉 차트의 변화를 보시면 그리고 거기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익절을 하건 대응을 하든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선에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면 굉장한 상승폭을 나타내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차트는 모르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은 얼마 할 거냐. 16,800원 정도 대응선 잡으시고 하시면 중기로 보셔도 좋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대응만 잘 하신다 그러면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중기적이라고 하면 사실 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면은 중기라고 볼 수 있나요? 6개월 정도면 우리나라 제 개인적으로 장기는 한 6개월, 1년 잡고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데 중기는 이렇게 파동이 시작하고 나서 4주 혹은 8주 그러면 한 달, 두 달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주 정도 그러면 주봉 캔들로 8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올라갈 때도 누르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잖아요. 누르면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수없이 익히고 보시면 견디고 방향성이 어디다. 지금 제가 계속 목표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 목표가를 제시하면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 차를 정차하고 볼일을 보는 그런 시간을 눌림의 자리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리들은 목표가만 잘 산정된다면 거기까지 끌고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기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전문가님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중기는 한두 달 정도, 우리 RS 오토메이션은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목표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봐 드리면은요, 상승폭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2,4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2,39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0.7% 어제 종가보다 5.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787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탄력이 지금 살짝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로봇과 반도체 쪽에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반도체 공장들은 좋고요. 그 안에 채워질 것들, 뭐 철강, 이런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속, 그다음에 전체 라인을 까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공장 스마트 하려고 그러면 반도체랄지 자동차들은 라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철골 하나가 들어서 거기에 문 붙고 타이어 붙고 하는 이런 라인이 쭉 형성되는데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공장 라인, 이게 공장 자동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라인 쪽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네, 저희 오늘 장에서 지금 반도체주와 로봇주들의 뜨거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스마트 팩토리 안을 채워나갈 부분들 미리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이 고추장처럼 오늘 시장 빨갛게 출발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장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할 메인 재료를 저희가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어떤 재료 준비해 주셨나요? 핵심 재료는요, 리튬 관련주예요. 전기차가 완성되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완성돼야 되고요. 배터리가 완성되려면 어느 연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결정되고 속도를 얼마큼 빨리 낼 수 있냐 결정이 되는데, 이 업체는 서우주와 손잡고 그 공동 기술을 개발했어요. 핵심 리튬 소재에. 그래서 여기에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맺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리튬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했고요. 완성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또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전기차 배터리 쪽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알려주셨던 리튬 관련주들 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확인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오늘 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